네,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판단할 때 맛보기를 보고 선택을 하시죠. 자, 맛보기의 그 특징 그리고 그것의 효용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맛보기의 첫 번째 특징은 환상적인 풀이법 소개가 대부분이에요. 공무원, 토익, 편입, 수능 말할 것 없이. 자, 첫 번째는 공무원 영어 토익에서 나왔던 어떤 강사의 맛보기 강의의 일부분입니다. 자, 블라블라 나오다가 designated as the blank land, 결국 designated 지명됐다 땅으로서. 어떤 땅일까요? 자, 이 문제는 읽지 않고도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왜요? as가 전치사, land가 땅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적절하겠죠? publicize 동사입니다. publicness 명사, public 형용사, public 부사. 자, 읽지 않고도 정답은 C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외를 제가 제시할게요. 1번 보실까요? 자, as가 나와 있는데 publicize란 동사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앞에 search가 있군요. 그럼 이것은 예외로 하도록 합시다. 자, 2번 이것도 as로 시작하는데 publicize가 있고 opportunity라는 명사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앞에 as well이 있군요. 자, 이것도 예외로 합시다. 3번 이거는 as 다음에 publicize가 있는데 이것은 왜 앞에 as well도 없고 search도 없는데 이건 왜 publicize입니까? P자가 대문자군요. 고유명사이군요. 뭔 다음에 강의가 예외가 1도 많을까요? 자, 이 문제는 분명 정답 C번이 맞습니다. 왜 이 문제만 맞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환상적인 풀이법의 두 번째로 듣기평가나 그런 거 할 때 쉽게 실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그런 방법 알려드리죠. 강사들이요. 이 말은 저는 당신은 호구야 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토익 듣기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들리면 정답이 90%가 맞아요 라는 등 그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꼭 붙입니다. 그것은 걸리기 때문이죠. 네, 90%요? 열의 9이 맞다고요? 세봤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자, 몇 단어 듣고 다 풀 수 있다.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저는 당신을 호구야로 번역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사가 했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Why로 시작하는 질문은 토익에서 듣기평가에서 실마리가 뒤에 나온다. 예외가 있대요. Why is he coming? 그가 왜 온다는 거야? 했을 때 이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온대요. 원룸의 Y 하나 갖고도 예외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예외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토익에서 정지된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영어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때 being이 나오면 오답이래요. 왜? 정지됐으니까 진행형의 being이 나오면 진행형이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래요. 근데 꼭 뒤에 붙입니다. 90%가 정답이래요. 왜 90%란 말이죠? 왜 100%는 안 되는 겁니까? 왜 꼭 90% 확률이 없다는데 이런 말을 왜 집어넣을까요? 꼭 예외란 말을 왜 집어넣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더라도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이거는 진행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지된 그림이니까 진행형은 안 된다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 이 문제 자체도 진행은 아니죠. 자, 왜 이렇게 예외가 많고 왜 이렇게 확률이란 90%란 말을 자꾸 하는 걸까요? 100%는 없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통해서 쉽게 풀린다. 눈으로 내가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풀리네? 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점수의 공식은요, 성적은 true 플러스 error입니다. truth는 이제 실력이겠죠. 진짜 실력이고요. 이는 error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를 잘못 낸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잘못 낸 경우가 있어요. 잘못 낸 문제를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도. 모든 문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 또는 우연의 일치로 기술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문제를 낸 것을 푸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 열에 9 맞는다. 세봤습니까? 그 문제는 잘못된 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출제 제1원칙이 있어요. 전체를 읽게 알아요. 전체를 듣게 알아. 또는 여러분이 출제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같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수능 문제인데요.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빈칸을 맞춰야 되는데 빈칸의 정답을 밑에 있는 것만 보고 답을 고른다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지문을 왜 만드나요? 다 빼버리죠. 출제 제1원칙은 전체를 읽게 하라. 이것은 수능 매뉴얼, 출제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아니 전체 지문 내놓고 이 뒤에 한 문장 보고 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왜 내겠습니까? 앞에 있는 지문들을요. 다 빼야죠.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다? 그럼 지문을 왜 냅니까?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요. 이걸 왜 내는 건가요? 잘못 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맛보기 강의에서 답을 쉽게 맞추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맞추는 경우에 99%는 100%는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잘못 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truth, 실력. 진짜 실력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잘못된 문제를 갖고 그게 꼭 정답이냐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초기에 nurture란 말은 케어를 잘해서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초기에 잘 케어해서 나중에 과학이 꽃을 피웠어요. 사이언스가 플라워링 꽃을 피웠대요. 그래서 서포트를 했대요. 오리지널 thought, 독창적인 생각과 free, 자유로운 그러한 인센티브, 다시 말하면 동기, 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정답은 뒤에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근거를 찾아라라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라는 말로써 상업의 증가와 어사테리언, 권위적인 종교의 하락이 결국 과학이 사이언스가 follow reason, 그 이성을 추구하게끔 따르게끔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어사테리언이라는 모른다 가정할까요? 권위적인? 이분은 권위적인 종교라고 하니까 그게 하락했으니까 루스란 스트럭처, 권위적인 게 없었으니까 누순한 구조가 된 거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억지스럽죠. 왜요? 여기서 이걸 추론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상업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컴페러리브, 경쟁적인 사회래요. 그것을 require, 요구했대요. 이 뒤에 있는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대요. 얼추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중요한 건 여기 밑에 있는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글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딱 읽고 나서 답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걸 굳이 일부만 읽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출제 원리를 절대 어기지 마세요. 출제자가 원치 않는 거를 왜 추구하시려고 하나요? 편해서요?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려면 그러게 적용이 안 될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뭐 주제문을 찾아서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의 원칙을 따라주는 게 정답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맛보기 보면 알 수 있다. 마트의 시식 코너입니까? 마트에서 음식을 먹으면 맛보기 보면 맛이 되게 맛있죠. 실제 집에 오면 맛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맛도요.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이 영어 강의,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도 분석하기 힘들 수 있어요. 당신을 혹으로 보는, 제가 정리해 본다면 당신을 혹으로 보는 일반적인 맛보기 표현법 알려드릴게요. 다 읽을 필요 없다. 기술이 통한단 말이겠죠. 근거지문을 보면 된다. 듣기, 문법, 어휘 등등에서 자 이렇게 하면 90% 확률이에요. 이게 나오면 90%입니다. 결국에 답을 찍으면 확률이 90%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거 없는 이야기죠. 왜요? 잘못된 에러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 좋게 반복 진술, 뭐 프레이징이라는 반복 진술,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나요? 수능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왜 시간을 짧게 주는 걸까요? 시간 좀 길게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시간 짧은 학생들 많잖아요. 정말 짜증나. 시간만 길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어는요 시간을 짧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숙달도를 보는 거예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숙달도예요. 숙달도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휘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휘를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속도가 느린데요. 듣기 평가도 속도가 느리고 독해도 속도가 느리다면 숙달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언어는 숙달도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번역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어의 시험의 본질은 숙달도다. 맛보기를 통해서 제가 제 강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때로는 본 강의에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평가하기에는 영어라는 세계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풀이법은 확연히 알 수 있지만 그 깊은 세계는 자연과학의 물리학처럼 양자역학처럼 때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처럼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했던 그런 거와 같은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 뭔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맛보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에러를 쫓지 마세요.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 같고 야 신기하게 풀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에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truth, 진실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에러로 실수로 잘못된 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고육준 선생입니다.